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꺼릴 휘를 보겠습니다. 피할 휘라고도 하죠. 휘지비지란 말에서 휘가 됩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휘지비지를 흐지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남을 꺼려서 우물쭈물 얼버무려 넘기는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흐리멍덩하게 넘어가거나 넘겨버리는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 휘지비지를 발음하기 어려워서 흐지부지로 바뀐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꺼릴 휘, 위의 한자에서 말씀원이 부수가 됩니다. 총 16획입니다. 먼저 꺼리다.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이 외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의 이름은 외자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이려는 배려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에 어려운 한자를 선택하는 것과 왕이 되기 전에 두 글자 이름을 가졌더라도 왕이 되면 개명을 해서 한 글자의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진심 어린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모두 한 글자의 이름을 가졌는데 유독히 단종만은 두 글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글자면 단명한다고 해서 예외로 두 글자를 가졌답니다. 운명이었는지 안타깝게도 숙부, 수양대군인 세조에게 16세의 꽃다운 나이로 사약을 받고 어린 나이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슬픈 비극이죠. 그러면 꺼릴 휘가 사용된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휘, 죽은 어른의 생전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름 명자를 씁니다. 죽은이나 손윗사람 이름 부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밖에 내어 말하기를 꺼리는 것도 휘라고 합니다. 휘하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꺼리는 글자란 뜻을 가진 휘자, 피휘, 귀휘 같은 글자입니다. 꺼리는 글자는 휘자라고 하고 피휘라고도 하고 귀휘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휘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말과 글을 휘움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은 부고라고 합니다. 휘움은 부고와 같은 뜻입니다. 휘신, 제삿날, 어휘, 임금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가감은희에도 꺼릴 휘가 있습니다. 주로 종실과의 혼인을 꺼려서 나이를 실제보다 더하거나 줄여서 숨기는 것이죠. 이때 종실은 임금님의 친척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가감은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 전체가 꺼릴 휘입니다. 말씀원과 그리고 오른쪽 가죽위 두 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꺼릴 휘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어는 한글 모음 오, 그리고 한자 1, 3, 4, 2, 입구는 가나다라 마로 봅니다. 그러면 오이마, 말씀어니니까 그대로 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오, 이, 마. 그리고 오른쪽 가죽위는 한글 곰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곰을 쓰듯이 쓰면 되겠죠. 곰. 그리고 아래는 한글 갸처럼 보입니다. 갸는 발음하기 어려워서 저는 띠로 바꿔 기억합니다. 그러면 곰띠가 됩니다. 곰띠는 띠 중에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곰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띠 중에 곰띠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언곰띠가 됩니다. 갸. 언곰띠. 발음하시기 전에 어눌한 언곰띠. 꺼리다. 꺼리는 언곰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때 어눌하다. 말을 유창하게 못하고 떠듬거리는 것이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언곰띠 언곰띠 꺼릴 휘.
언곰띠 언곰띠 꺼릴 휘. 어눌한 언곰띠 꺼릴 휘.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오, 이, 마, 언, 곰, 嗲, 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16획입니다. 어눌한 언검띠 꺼릴 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